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실제 신체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심하면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이 우울증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어른입니다. 혹시 요즘 따라 기운이 없고 사는 게 재미없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가까운 가족, 친구들이 우울해 보이진 않나요? 노년기 우울증, 생각보다 흔하지만 쉽게 지나치기 쉬운 문제입니다. 오늘은 노인 우울증이 왜 발생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2주 이상 우울감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무기력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우울증이지만 기분이나 마음의 변화보다는 더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 몸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원인 모를 통증으로 괴롭고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지만 원인이 없다고 합니다. 마치 내가 꾀병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이도 여겨지는 것 같고요.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통증과 고통으로 잠도 못 자고 예민해지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별일 아닌 것에도 예전과 다르게 쉽게 짜증을 내거나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잔다거나 반대로 잠이 너무 많아지고 식욕이 없어서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반대로 너무 먹는 등의 증상도 보입니다. 또한 자녀나 가족, 가까운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별일이 아닌데도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에게 또는 우리 부모님에게 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실제 신체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심하면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이 우울증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년기 우울증은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인 우울증의 주요 원인은 먼저 질병과 신체 건강 문제와 연결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만성 질환이 생기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 당뇨, 관절염 같은 질병은 우울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가족관계 갈등과 소외 문제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바빠서 연락이 줄어들거나 배우자와의 갈등이 깊어질 때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단절감은 노인 우울증의 큰 원인입니다. 또한 퇴사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면 사회적 고립이 심해집니다. 이러한 고립된 생활이 길어질수록 우울감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우울증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기분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울증을 방치하면 치매 위험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도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클수록 무력감을 느끼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질병이나 신체적 건강 문제, 가족관계의 갈등이나 소외감, 사회적 고립, 치매, 경제적 불안정 등도 우울증의 원인이지만 이러한 요인은 우울증 발생을 높이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우울증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기질이, 즉 타고나기를 우울한 기질일 수도 있고요. 태어나 자라면서 형성되는 성격이 예민하거나 우울하거나 불안이 높은 특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는 나를 길러준 부모와 가족, 환경 등의 영향을 받아서
나라는 사람의 자아가 쉽게 말해서 나의 내면이 단단해지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는 어른이 되었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지만 그동안 나는 나를 돌아보거나 나의 마음과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차릴 겨를도 없이 바쁘고 힘들게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덧 나라는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무엇인가, 더덥다, 허무하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울증과 신체적 노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분들을 자주 상담을 하면서 봅니다. 이것은 나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50대에서 60대, 70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알리고 싶지 않아서 혼자서 속으로 쉬쉬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나의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일부러 우울증에 걸리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우울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우울증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며 인생의 밑바닥까지 나를 끌고 간다는 분들의 말에 동의하지만 우울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면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울증을 통해서 비록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그동안 생각하지도 않고 놓치고 살았던 나라는 사람에 대해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나를 이미 지그시 먹었지만 새롭게 자신을 가꾸어가는 어르신들을 보게 됩니다. 우울증이라는 고통 속에서 빠져서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피어나는 어르신들을 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부모님들도 가능합니다. 어떠세요? 조금 희망이 보이시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은 우울증에 빠져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방치하면 신체 건강도 나빠지고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특히 심한 우울증은 자살 위험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 변화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먼저 소통을 늘려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세요.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의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과 식습관 관리가 필요한데요.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는 기분을 좋게 하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기분이 쉽게 가라앉을 수 있으니 균형 잡힌 식사도 함께 필요합니다. 또한 우울감이 계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신건강센터, 병원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이나 약물 치료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10분 걷기 같은 작은 실천이 기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우울증 절대 혼자 견디지 마세요. 가족, 친구,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위한 좋은 정보들 많이 준비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